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4일 어린이날 하루 전입니다. 오후 6시입니다. 최강욱 의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저는 완장찬 사람 인상을 받습니다. 완장 최강욱. 이분이 전라남도 남원 출신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했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공무원 중에서 가장 청렴하고 고든 사람이라야 합니다. 약점이 가장 없는 모범 공무원이라야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비서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재판만 3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3군데서. 재판을 3군데서 받고 있어가지고 오늘 또 하나 이게 구형이 떨어졌는데 이 재판은 도대체 3건 중에 어느 것인지 한참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막말, 그 막말의 그 질이 야비한 이런 거, 거짓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고 하니까 축하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축하 전화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우리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검찰 조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재판을 3건을 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부탁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준도 결국 최강욱 수준이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법치 파괴, 문재인 법치 파괴 역사를 쓸 때 최강욱이라는 사람 아마 꼬딕채로 등장할 이름입니다. 오늘은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이거는 뭐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지난 총선 기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거짓말한 그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요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면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 부장판사 김상연, 그리고 장용범, 마승영 배석판사. 최 대표는 열린민주당 대표입니다.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에는 그렇게 해놓고도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을 해가지고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구형이 이러니까 어떻게 확정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난 1월 28일에 있었던 선고에서는 그 바로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그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건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그때는 서울중앙지법 형사구 단독 정종근 판사가 선고를 했습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 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서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논고를 했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하여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다. 허위 문서를 제공하여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고, 법원은 집행유예 1년으로 낮춰주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법무부가 밝힌 경위에 따르면은
이 사건 기소는 그래도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최강욱 씨가 3건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이거죠. 작년 1월 23일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고형곤 반부패 2부장은 윤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최 대표를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은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건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시를 내렸지만은 송 차장 검사 등은 작년 1월 23일 오전 9시 30분 이 지검장 결재 승인 없이 최강욱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는데 제3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지난해 4월 이른바 금원유착, 이거는 금원유착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금원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최강욱 씨가 자신의 SNS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가지고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건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데는 역시 윤석열 총장과 용감한 지조를 지키는 검사들의 노력이 있었던 덕분이고, 기소되니까 판사는 법에 따라서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구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최 대표는 작년 6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서 당시 채널A 이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말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작년 4월 중순 최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가 9개월 만에 검찰이 최 대표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작년 할매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금원유착은 MBC 등 요 친정권 선동꾼들이 붙인 이름인데, 금원유착이 아니고 이거는 거기서 검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합작을 해가지고 유시민의 비리를 캤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한동훈 검사장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 채널A 기자의 이 끈질긴 취재가 이게 어떤 범법 행위에 해당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렇게 검언유착이라는 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을 잡으려다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 가지고 이 친정권 편에 서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때리다가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대권 후보 1위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추미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조연을 한 사람이 최강욱, 그러니까 최강욱, 추미애 두 사람이 그 역할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의 공을 세운 사람으로 앞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상 일이 이렇습니다. 무리를 하면은 그 무리를 한 데 대한 반작용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게 어떤 자연법칙과 마찬가지입니다.
작용 반작용이 이 인간 세상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있는 겁니다. 무리를 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야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참 상종 못할 사람이네, 이렇게 점점 인식이 굳어집니다. 그러다가 투표할 기회가 생기면은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이 울분을 그냥 분노 투표로 폭발시켜 버립니다. 바로 지난 4월 7일 선거였습니다.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완장 찾던 사람들이 순환을 겪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잔신들이 쌓은 업에 대한 업보입니다. 업보. 그러나 그 업보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 대한민국의 문명, 대한민국의 이 국격, 대한민국의 국채, 이런 게 생존 투쟁 차원에서 반격을 하고 있는 거죠. 문명의 반격입니다. 문명의 반격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완장찬 사람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코 날아 몰리고 있다.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글,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돌리고 있는 SNS 글, 그게 다 민심을 키우고 민심이 도도처럼 쓰나미처럼 댐을 무너뜨리고, 권력의 댐을 무너뜨리고 이 정권을 바꾸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